야당이 어쨌든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감면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세금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핫하죠.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취득세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세수가 좀 덜 거치는 부분 이런 게 좀 감안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좀 보면 다주택자 세부담도 완화, 이제 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라고 하는데 세금에 관련된 건 기사 제목만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될 때까지 모르는 것이라 손본다라고 해서 보겠다 이건 아닙니다.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부세 폐지 검토 이어 징벌적 세제 대폭 완화 추진. 우리 세금 체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거든요. 5,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꼬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 과세, 삼중적 과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손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 검토에 이어서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징벌적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시장 분위기를 살리는 건 누구다? 다주택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완화를 해줌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참여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걸로 보입니다. 7월 말쯤 해가지고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번에 또 126%, 140% 올려줄 거다라고 했다가 또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사실 이번 7월에 뭔가 큰 게 없으면 사실 이 상태로 쭉 갈 확률이 또 높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상속세랑 종부세는 어느 정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봤거든요. 상속세, 종부세, 취득세 이 세 개 중에선 상속세, 종부세는 좀 완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취득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세제 개편을 하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취득세 감면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게 엎어졌었어요. 대통령 주도 하에 취득세 감면을 8%였던 거를 4%로 낮추고 뭐 12%인 거를 뭐 6%로 낮추고 이렇게 반으로 낮추자. 그러니까 아예 예전처럼 1에서 3% 동일 세율이 아니라 중과를 하되 그 비중을 반절 정도만 낮춰주자. 8%였던 걸 4%, 12%인 걸 6% 이렇게 했는데도 국회 동의가 없어서 무산이 됐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번에 야당과 여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동의를 하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감면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종부세는 어쨌든 야당에서도 일부 합치가 있었고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상속세, 종부세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옳다쿠나 하고 이제 여당에서 그러면 상속세, 종부세 하면서 이번에 취득세도 같이 하자.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취득세는 사실 좀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취득세이기는 합니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상속세가 어느 정도 의견 네. 합치가 된 걸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행법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해줘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95% 이렇게 됐었는데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인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할인이 많이 되는 겁니다. 95%였을 땐 얼마나 세금이 셌겠어요. 공시지가로 그대로 매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60%까지 이거는 대통령 직권으로 이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60%까지 이번 정권에서 낮춰주셨고요.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거기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 세율이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2억까지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3억에 0.5, 6억에 0.7, 12억에 1%, 3억에 0.5, 0.7, 1% 똑같죠? 근데 25억, 12억 이상부터 2% 적용이 됩니다. 3주택은 2%고요. 1주택, 2주택자는 1.3%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택 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든지 세율이 좀 차이가 있다. 현행법은. 근데 그거를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택 수에 차별을 두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더해서 같은 세율로 그냥 적용을 하자라는 게 지금 바꾸려는 의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높아져요. 25억부터는 뭐 1.3%, 50억부터는 1.5%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어차피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맞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3주택에 플러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도 자산이 많으면 많이 내니까 그 의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세력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내 집,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1주택자인 거니까 내 집에 살고 있는 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폐지한다 라는 법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공제되는 가격도 계속 바뀔 뿐더러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죠. 여기 세율도 또 바꾼다고 하죠. 예측이 안 됩니다. 내가 어쨌든 종부세를 내려면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작년에 얼마 냈다고 올해도 비슷하게 낼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다 바뀌니까. 그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종부세를 그나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를 60%로 낮춰서 700만 원, 800만 원 냈거든요. 근데 그 전해에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2천만 원 냈다가 700만 원도 큰 돈인데 감사했다는 거죠.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변동성이 있다는 건. 이게 갑자기 700만 원이 다시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대통령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 통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음 정권이 중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90% 되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내가 투자를 더 해놨다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죠. 2천만 원보다. 뭐 버는 돈이 그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내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뭐 바꾸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좀 이거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잡을 수 있게. 정권마다 계속 바뀌고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거를 좀 완화해주기도 하고 명목은 이제 시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겠지만 이 종부세에 대한 완화가 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용 자금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종부세가 아니라 취득세죠.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기 위해선 종부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완화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 12%를 내면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8%를 내고 시작하면은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전체 가액의 8%잖아요. 실수요자분들이 전세로 살던 분들이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서 참여를 유도하기는 8% 12% 내면서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 2주택자분들은 한번 매수를 하고 나면 안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을 팔 때까지는 내가 다른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거든요. 시장에 참여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매수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지금 양쪽에 막혀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을 한다던가 1억 미만을 하는 게 아니면 경매로 그 두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하는 저는 하지만 일반 매수 시장에서 아무리 지금 가격이 저가라고 해도 12%를 내고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12%가 올라줘야 본전인 거거든요. 가격이 12% 오르면 난리 날걸요. 0. 몇 프로 오른다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서울 지역에. 사실 뭐 종부세야 1년에 한 번 내는 거고 네. 양도세는 사실 매매 사업자가 있고 네. 가장 뭐 중요한 건 취득세 중과 폐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러면 경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또 있을까요? 이거 질문 받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분산이 되겠죠. 그간 몰려 있었던 지방 1억 미만, 수도권에 1억 미만의 빌라 그리고 지방에 1억 미만의 많은 아파트들의 입찰 경쟁이 굉장히 빡세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그분들이 1억 미만에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이 좀 풀리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1억 이상이어서 1주택 이하이신 분들만 할 수 있었던 물건들의 또 경쟁이 커지겠죠. 취득세 중과 없는 상품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뭐 아파트도 입찰하실 거고 1억 이상의 뭐 빌라도 입찰하실 거고 그러면서 시장 좀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장에 보면 1억 미만에 막 몇십 명씩 들어오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이랑 무주택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계속 같은 얘기라니까요. 대출이나 매매 사업자 얘기를 했는데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데 없어지면은 와 그때 할 걸. 이게 취득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감에도 이 정도라는 건 다주택자들 취득세 풀리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풀렸을 때 또 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뭐 10명 들어올 거 20명 들어올 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과거를 또 한탄하겠죠. 부동산 완전 상승기 때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누가 박근혜가 살아할 때 샀었어야 됐다. 아 근데 사실 지금 정부가 무주택자 1주택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명의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자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로 딱 보증금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세무사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뭐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 먹자.